날카로운 기압 소리가 겨울밤 골목을 갈랐어요. 작은 몸이 회전했어요. 158cm, 48kg.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폭발하는 힘은 엄청났어요. 오른발이 지면을 박찼어요.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가 회전했어요. 발끝이 채찍처럼 휘둘렸어요. 완벽한 돌려차기. 히! 공기가 찢어졌어요. 쿵! 첫 번째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남자의 몸이 날아갔어요. 3m를 날아가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년이 감히!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너무 늦었어요. 몸이 다시 회전했어요. 180도. 오른발이 따라왔어요. 두 번째 돌려차기. 더 빨랐어요. 더 강했어요. 하드! 퍽. 두 번째 남자가 뒤로 날아갔어요. 포장마차 천막줄에 걸렸어요. 매달렸어요. 두 번의 발차기. 두 명의 적. 5초. 세 번째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마지막 발차기를 준비했어요.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회전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공중 2회 돌려차기.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그 기술. 발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바람이 남자의 얼굴을 스쳤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발이 3cm 앞에서 멈췄어요. 정확히 멈췄어요. 완벽한 컨트롤. 착지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어요. 남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돌아섰어요. 할머니에게 걸어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꼭 안았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와. 대단해!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아는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작은 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어요. 태권도의 힘, 정의의 힘, 사랑의 힘. 겨울밤 포장마차 앞에서 한 소녀가 세상에 외쳤어요. 말이 아닌 발차기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발차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겨울 저녁 6시, 서울 연남동 골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골목 한편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주변만은 달랐어요. 빨간 천막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포장마차 안에는 72살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떡볶이를 볶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만들어 온 손길이었죠.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골랐어요. 떡은 쫄깃한 것으로, 어묵은 두툼한 것으로, 양배추는 신선한 것으로 골랐어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한 접시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고춧가루를 더 넣어줬어요. 이씨 아주머니는 단 것을 좋아해서 설탕을 조금 더 넣었죠. 박씨 학생은 어묵을 많이 먹어서 어묵을 2배로 넣어줬어요. 포장마차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포장마차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안식처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매달 마지막 날, 할머니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을 두툼한 봉투에 담았어요. 자신이 쓸 돈은 아주 조금만 남겨뒀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햇살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 혜숙 씨가 문 앞에서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번 달 것이에요. 아이들 겨울옷이랑 학용품 사주세요. 혜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봉투를 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생활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매달. 나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더 중요하죠.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혼자 살며 외로운 밤을 보냈죠.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할머니에게는 손주 같았어요. 고아원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아가들 왔구나. 할머니는 떡볶이를 듬뿍 담아줬어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많이 먹어요.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그 중에서도 8살 미나라는 여자아이가 유난히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작고 여린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죠. 할머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미나야,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착한 어른이 될래요. 할머니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미나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이번 달도 잘 됐네.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할머니는 천막을 접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웠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게 보람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골목 모퉁이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회장 철수 씨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65살의 그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할머니, 요즘 조심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이상한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뜯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철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어요. 저녁 8시,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평소처럼 따뜻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였죠.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3명의 남자가 포장마차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큰 몸집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가장 컸어요. 키가 185cm, 몸무게가 95kg쯤 되어 보였죠. 그의 이름은 태수였어요. 32살이었어요. 태수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비켜줬어요. 태수 옆에는 성민이와 영우가 앉았어요. 성민이는 28살, 영우는 26살이었어요.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볶았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손님이니까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떡볶이를 내놓자 세 남자는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을 내지 않았어요. 다 먹고 나서도 그냥 앉아 있었죠. 할머니, 맛있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우리가 이 동네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시려면 자릿세를 내셔야 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릿세요? 네. 한 달에 5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머니를 잘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여기서 40년을 장사했는데 무슨 자릿세를 내니? 성민이가 떡볶이 냄비를 툭툭 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안 내시면 장사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영우도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그 돈이면 고아원 아이들 밥을 몇 끼나 먹이는데. 태수가 비웃었어요. 고아원이요? 할머니가 고아원을 후원하세요? 그럴 형편도 안 되시면서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김 씨 아저씨도, 이 씨 아주머니도, 박 씨 학생도 모두 떠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할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돈 준비해 놓으세요. 새 남자는 웃으며 떠났어요. 돈도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저녁에도 새 남자가 왔어요. 떡볶이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쫓아냈어요. 여기 장사 곧 안 할 거니까 다른 데 가세요. 손님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성민이가 포장마차 기둥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오래됐네요. 우리가 실수로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포장마차를 꼭 붙잡았어요. 이것은 할머니의 전부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었던 김씨 아저씨가 멀리서 할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다가오지 못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 애들이 무서워서.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통장을 봤어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고아원에 보낼 돈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혜숙 씨에게요. 원장님, 미안해요. 이번 달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혜숙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어요. 혜숙 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혼자 울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고아원을 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태수 일당이 다시 왔어요. 할머니, 돈 준비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제발, 나를 그냥 놔줘요. 이게 내 전부예요. 할머니는 애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냉정했어요.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시면 이 포장마차 부숴버릴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하지만 새 남자는 웃으며 떠났어요. 할머니는 포장마차 천막을 쓰다듬었어요. 40년 동안 함께한 천막이었어요.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죠.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막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겨울밤은 차가웠고 할머니의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파리 올림픽 경기장. 관중석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태권도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미나와 프랑스 대표 선수가 맞붙었어요. 미나는 작았어요. 158cm, 48kg. 상대 선수보다 훨씬 작았죠.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강했어요. 경기 종료 10초 전,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마지막 순간, 미나가 움직였어요. 몸이 회전했어요. 다리가 공중에서 휘둘렸어요. 완벽한 돌려차기였어요. 핫! 기합 소리와 함께 미나의 발이 상대의 머리 보호대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득점! 심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김민아 선수 금메달!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대한민국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미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25살,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순간이었어요. 시상대에 섰어요. 금메달이 목에 걸렸어요. 애국가가 흘러나왔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맛이 떠올랐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 순자 할머니의 포장마차 맛이었어요. 사흘 후 인천공항. 수백 명의 팬들과 기자들이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가 나타나자 함성이 터졌어요. 미나 선수, 금메달 축하해요. 사진 한 장만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금메달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미나는 금메달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키워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고아원 시절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미나는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바로 고아원으로 가주세요. 지금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차가 햇살과원 앞에 멈췄어요. 미나가 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미나 언니다. 금메달 진짜예요? 아이들이 미나를 둘러쌌어요. 미나는 웃으며 금메달을 보여줬어요. 만져봐도 돼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금메달을 만졌어요. 금메달은 반짝였고 아이들의 눈도 반짝였어요. 해숙 원장이 나왔어요. 미나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미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해숙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나도 울컥했어요. 원장님, 제가 여기 있던 시절이 어제 같아요.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미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유나였어요. 유나도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미나와 함께 자랐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은 카페에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나야, 금메달 진짜 대단해. 우리 미나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유나 덕분이야. 내가 항상 응원해줬잖아. 유나가 웃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나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나가 유나를 봤어요. 유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순자 할머니 기억나지? 미나의 가슴이 뛰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고아원 후원해 주시던 분이잖아. 할머니 떡볶이 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유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할머니가 요즘 동네 깡패들한테 시달리고 계셔.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자릿세 내라고 협박받고 있대. 그것 때문에 우리 원에 보내시던 후원도 끊긴 것 같아. 미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가 그분한테 감히? 미나는 일어섰어요. 창문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아이들이 할머니 포장마차에 갔던 날. 할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듬뿍 담아줬어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가들. 추운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때 미나는 8살이었어요. 작고 여린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나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미나에게 힘이 됐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나는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통받고 있었어요. 미나는 결심했어요. 유나야, 내일 할머니 포장마차에 갈 거야. 미나야, 조심해. 그 사람들 위험해. 미나가 유나를 봤어요. 눈빛이 강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머니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정훈 관장이었어요. 정훈 관장은 미나를 키운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8살 미나를 발견했고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미나를 국가대표로 만든 사람이었죠. 관장님, 미나야, 왔구나. 금메달 축하한다. 정훈 관장이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관장님, 제가 할머니를 도와야 해요. 미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훈 관장은 조용히 들었어요. 미나야, 기억해라. 태권도는 남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야. 네, 알아요.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다. 내가 배운 것을 올바른 곳에 써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힘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미나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눌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미나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줬어요. 떡볶이를 팔아번 돈으로 고아원을 후원했어요. 그 돈으로 미나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 갔어요. 이제는 미나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였어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미나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포장마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3명의 남자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미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녁 8시,
포장마차 앞. 순자 할머니는 떨고 있었어요. 태수 일당이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태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돈 안 내시면 이 포장마차 지금 당장 뒤집어 버릴 거예요. 성민이와 영호가 포장마차 기둥을 잡았어요. 흔들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가 삐걱거렸어요. 제발 그러지 마. 할머니는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어요. 그럼 돈 내세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포장마차를 포기하세요. 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성민이와 영호가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하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일당이 돌아봤어요. 작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미나였어요. 미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얼굴이 드러났어요. 작고 여린 얼굴이었어요. 성민이가 비웃었어요. 뭐야, 이 꼬맹이는? 키도 작고. 성민이가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미나보다 훨씬 컸어요. 미나를 내려다봤죠. 아가씨, 위험하니까 비켜. 미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영호가 웃었어요. 아, 할머니 손녀요? 그래도 여기는 위험해요. 빨리 가세요. 미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워졌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태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야, 저 애 좀 치워. 영호가 미나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나의 몸이 회전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영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 날카로운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나의 다리가 공중에서 휘둘렸어요. 완벽한 돌려차기였어요. 영호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쿵! 영호의 몸이 날아갔어요. 3미터를 날아가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쓰레기통이 뒹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라 입을 벌렸어요. 성민이가 화가 났어요. 이년이 감히. 성민이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미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나가 성민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목을 꺾으며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기를 날렸어요. 하! 성민이의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포장마차 천막줄에 걸렸어요. 매달렸죠. 발이 허공을 찼어요. 태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대체 뭐야? 미나는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등이 곧았어요. 눈빛이 강했어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김미나. 태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국가대표? 네.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은인이세요. 미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태수가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아서 저희를 후원해 주셨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태권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미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 고아원을 후원하셨다고? 대단하신 분이네. 미나가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감히 그분한테 자리세를 받겠다고요?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나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미나가 마지막 시범을 보였어요.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회전했어요. 다리가 휘둘렸어요. 하! 공중 돌려차기였어요. 미나의 발이 태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3cm 거리였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땀이 흘러내렸어요. 미나가 착지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어요. 만약 또 할머니를 괴롭히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태수가 비틀거렸어요. 성민이와 영호를 일으켰어요. 세 사람은 도망치듯 떠났어요. 하지만 태수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미나를 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미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미나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나야? 우리 미나 맞니? 네. 할머니, 저예요. 미나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미나를 안았어요. 우리 미나가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할머니의 손이 미나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올림픽 금메달 축하한다. 미나야. 할머니,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나 선수 최고!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요. 멋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포장마차 주변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미나를 안쳤어요. 미나야, 떡볶이 먹어라. 할머니가 해줄게. 할머니는 떡볶이를 볶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능숙한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미나가 옆에 있었거든요. 떡볶이가 완성됐어요. 할머니가 미나 앞에 놓았어요. 자, 먹어봐. 미나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었어요. 입에 넣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졌어요. 어릴 적 그 맛 그대로였어요. 미나의 눈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미나. 그날 밤, 포장마차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미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몰랐어요. 멀리서 태수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틀 후, 작은 술집. 태수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성민이와 영호가 들어왔어요. 둘 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형! 성민이가 태수 옆에 앉았어요. 영호도 앉았어요. 형! 우리 복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 우리가 잘못했어. 성민이와 영호가 놀랐어요. 태수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태수가 소주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여자 말이 맞아.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아서 고아원을 후원했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도 고아원 출신이잖아. 우리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달라졌을 거야. 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사는 거 너희도 지겹지 않아?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겨워요. 매일 사람들 괴롭히고 도망 다니고 정말 지겨워요. 태수가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나 좀 따라와줘. 어디 가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머리를 감았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성민이와 영호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형, 진짜 가는 거예요? 응. 가자. 세 사람은 정의 태권도 체육관 앞에 섰어요. 태수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형, 들어가요? 영호가 등을 밀었어요.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체육관 안에는 미나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정훈 관장도 옆에 서 있었죠. 미나가 태수를 봤어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태수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어요. 미나가 아이들을 먼저 쉬게 했어요. 그리고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왜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수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미나가 놀랐어요.
고아원이요? 네. 18살에 고아원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저를 걷어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했어요. 태수가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다 조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미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선수님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도 누군가 도와줬다면 태수가 미나를 봤어요. 선수님처럼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다고요. 체육관이 조용했어요. 정훈 관장이 미나를 봤어요. 미나도 관장을 봤어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운동하러 온 거예요? 태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체육관 회원권 드릴게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나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어요. 첫째, 매일 나와서 성실히 운동하세요. 네. 둘째, 할머니 포장마차 앞을 매일 아침 청소하세요. 네. 셋째, 동네를 순찰하며 어르신들을 도와드리세요. 네. 넷째,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첫 주는 힘들었어요. 체육관에서 기본 동작도 못했어요.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 세 사람은 포장마차 앞을 청소했어요.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세 사람이 허리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매일 보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 착하게 살아라. 한 달이 지났어요. 세 사람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체력이 붙었어요. 운동을 제법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2달이 지났어요. 세 사람은 동네에서 할머니들의 짐을 날라드렸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달려갔어요. 저 청년들 참 착하네. 예전엔 나쁜 애들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동네 사람들이 세 사람을 지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미나가 세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세 사람이 미나를 봤어요. 햇살고아원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태수가 놀랐어요. 저희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될까요? 정훈 관장이 말했어요. 자네들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야.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토요일 오후, 고아원 아이들 10명이 체육관에 왔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수가 아이들 앞에 섰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자, 애들아. 오늘부터 태권도를 배울 건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가 심호흡을 했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 약속을 받을게. 태권도는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태수를 봤어요. 태권도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알겠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태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성민이와 영호도 울컥했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태수는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알려줬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높이 차봐.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태수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네. 선생님 또 올게요. 태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어요. 6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포장마차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미나, 태수 일당, 고아원 아이들, 정훈 관장, 동네 사람들. 모두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옆에는 햇살고아원 후원 모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넣어줬어요.
철수상인 청년회장이 미나에게 말했어요. 미나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 청년들도 이제는 동네의 든든한 기둥이에요. 미나가 웃었어요. 다들 스스로 변한 거예요. 태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니나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두 사람이 웃었어요.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빨간 천막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겨울밤은 추웠지만 포장마차는 따뜻했어요. 작은 떡볶이 한 그릇이 한 사람을 키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순환이었어요. 멀리서 정훈 관장이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게 진짜 태권도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 하늘에는 별이 빛났어요. 포장마차의 불빛도 반짝였어요. 이 동네에는 이제 진짜 지킴이들이 있었어요.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떡볶이를 볶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래요.